최근 젊은 2030 남성의 보수화를 두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제에서는 이 문제로 같이 심도 있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슈토론 이제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네, 이세훈 순천시 의원, 국민의힘 순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2030 남성들의 보수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데요. 좀 뜨끈한 주제이긴 한데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민생지원금 얘기했고 우리가 18일 방송을 했고 19일 김문수 의원한테 이제 그걸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의원하고 민생지원금 얘기 그다음에 순천시장과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좀 물어봤었어요. 두 분 다 들으셨어요 그거? 네,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던데요, 이게. 그래요? 예. 좀 기사도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생지원금 얘기부터 좀 하죠. 그 김문수 의원은 필요하다 얘기했고 이거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면 지역 상권도 살고 뭐 좋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각각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 민주당 부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면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경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도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공감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세훈 의원. 일련의 가정을 보고 논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민생 문제가 아니고 뭐 강한 선동이라는 점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선동이다. 예. 네. 왜냐하면은 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주체는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거든요. 네. 예, 시와 의회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정부 사업과 정부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특히 선출직은 관련 근거와 대안까지 함께 제시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슈화만 시켜놓고 관련 근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순천시에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플랑은 걸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12명이나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순천시 의회 내에서? 네네네. 그래요? 예. 이것도 잘 모르고 이슈화를 시키는 것은 그 정치인 특히 의원의 엄청난 권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추경안에 이걸 넣어서 예산안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지원한다. 이제 아까 법률적 근거는 그 전 얘기고 이제 일단 예산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순천시 의원들이 민생지원금 순천시가 지원하라 했으면 그 순천시 보고 추경안을 내라. 추경안에 이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근거하고 그럼 순천시의회는 이렇게 해서 추경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논의 자체가 없어요? 예, 우선은 의회에서는 논의가 없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예산이랑 그러니까 조례가 관련 근거죠.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면 안 돼요. 저희가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조례랑 예산이랑 올라오잖아요. 저희 바로 그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관련 조례가 오면서 예산까지 같이 오면 안 된다. 예, 그거를 계속 저희가 조례가 먼저 온 다음에 근거가 바탕돼야 그렇죠. 그다음 회기에 관련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그럼 부결을 시켜요 항상. 추경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 민생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관련 근거 조례가 있어야 돼요. 시에서. 근데 그 조례가 없다는 거죠. 없어서 제가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네. 우선은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안 해요? 안 하니까 제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서로가 합의가 되면 저는 그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율들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아니 근데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그러니까 조례도 법률에 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거를 뭔가 절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일단 시장님과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 추경안은 어쨌든 시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의결하는 게 의회고, 네. 근데 조례안을 먼저 만드는 거는 시의회란 말이에요. 네네. 맞죠? 아니요, 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아, 뭐 그렇죠. 네.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네. 집행부는 지금 안 주겠다는데 집행부가 먼저 나서 조례를 만들겠다고는 안 할 거고 네. 시의회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조례가 발의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우선은 검토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문수 의원 얘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그건 김문수 의원도 원했던 질문이에요. 왜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에 그렇게 개입하냐? 본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그 질문 했잖아요. 네. 김문수 의원한테. 근데 시의원들이 아직 그 시장한테 꽉 막혀서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건전한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좀 나섰다. 이렇게 내빠졌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시의원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게 의원이에요. 시의원이 안에 자질로 알아서 해야 된다. 아니 그거를 당연히 해야죠. 그게 꽉 막혔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해서 저도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를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업무 보고 때나 아니면 행감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 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할 때나. 근데 그런 부분이 그 전에 나와 있지 그 전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김문수 의원이 페이스북 쓰고 난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기자회견 열린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전에 전혀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부대변인이 답변할 네.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한번 답변해 보시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김문수 의원의 기조라기보다는 당의 기조인 거고요. 당의 기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전남의 다른 지역도 받고 있으니 우리 순천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촉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죠. 당의 네. 기조죠. 왜냐하면 네. 민생지원금을 지금 주장하는 지자체가 다 민주당 지자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맞아요. 그런 곳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는 미래 세대에 빚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 관련 조례안은 이세훈 의원이 또 검토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검토한다고 해서 발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근거가 있는가 살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리고 아니 그게 네. 민생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거고 아니 다른 어떠한 걸로도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해서 순천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튼 기자회견까지 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다음에 한번 또 네. 주제로 삼아 보고요. 네, 꼭 지켜봐 주십시오. 네, 얘기 나왔으니까. 잘하실 겁니다. 네. 네. 그 시장하고 국회의원 갈등 문제 그때도 질문했어요. 뭐 수전 시장한테도 저는 이 질문했고 김문수 의원한테도 했는데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고 그때 김문수 의원은 한번 만남을 주선하겠다 했는데 뭐 그런 소식은 안 들려오고 계속 평행선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예.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얼마 전에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던데 3.1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순천시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문수 의원의 그 발언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말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있고요. 그럼 3.1절 3월 1일 날 행사 순천시 때, 예. 순천시가 주최한 3.1절 네.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 공식 순서에 네. 지역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의 순서가 순천시가 일부러 뺐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누락됐다. 예, 누락인지 아니면 일부러 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발언을 못 하신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서로 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고 시의 공식 행사인데 이걸 빼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저희 이제 해룡면 고등학교 추진 협의회와 관련해서 MOU 업무 협약식이 3월 6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내부에. 이것이 예. 근데 이게 여기 협약의 주체는 이제 네. 전남교육청과 순천시장님과 그리고 저기 권양엽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김문수 의원도 함께 서명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도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예.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게
3월 6일 날 하지 않고 이제 잠정 연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이 여기에 서명 안에 서명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남 도의회 민주당 측에서 네. 이걸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김문수 의원까지 포함해서 사자가 협약을 하는 그림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조율하는 우리가 과정에서 신대지구는 우리가 이 주제에서도 다뤘고 신대지구 고교 문제는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아까 3.1절에 김문수 의원을 뺀 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굳이 3.1절 특별행사에 지역 국회의원을 왜 빼냐? 그건 수천시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신대지구 문제는 신대지구가 지역구는 원래 권양의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먼저 말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김문수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맞다. 네. 김문수 의원이 교육위원회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300억 이상의 학교를 짓는데 3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육부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김문수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들어와야 됩니다. 중요하네요. 제가 그래서, 잘못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사자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진짜 이건 되게 감정적으로 두 분이 격돌하는 것 같은데 순천시의회에 있는 이세훈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우선은 3.1절 행사 이제 축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 혼탁한 시국에 저는 3.1절 독립선언문 속에 담긴 정신은 우선 되새겨야 된다고 정치인들이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전에 내빈과 그리고 축사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 노 시장께서 그날 사실은 국가 기념식으로 축사와 경력사를 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을 했었어요. 그날. 그럼 축사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정현 대표께서도 그 순천시 국회의원 하실 때도 3.1절 행사 때는 축사를 안 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날 심지어는 순천시의회 의장님도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님만 속 뺀 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장님은 이제 기념사를 하셨죠. 주최자니까 그 기념사를 낭독하는 걸로 끝났어요. 축사 전체가 없었다면 네. 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긴 네. 하네요. 근데 자꾸 그 소병철 의원 있을 이제 그 의원님 하실 때도 이 문제로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정현 대표님 계실 때부터 계속 축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를 삼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의전과 또 어찌 보면 축사가 중요한데 좀 아쉬운 점도 있기도 해요. 해령면 고교 협약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금방 말씀하셔서 금방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따끈한 소식이라. 이제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근데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오자회담 저희 의대 공모 반대했을 때 오자회담 했었을 때 김문수 의원이 틀어버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았나. 믿지 못하게 신뢰가 정치인으로서 안 가서 어떠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자세한 걸 잘 몰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는 왜 이 두 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취소라고 하기 그렇고 고교 유치를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기분 나쁜 거죠. 서운하시죠. 왜냐면 그리고 우리 이J 유튜브 조회수 중에 신대지구 고교 문제가 제일 많았었어요. 저희 조회수가 가장 많습니다. 국회의원 시장을 뛰어넘는 조회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께서 오늘 좀 전에 톡방에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지금 카톡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1절 축사 문제는 아까 안 것처럼 축사 전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좀 익스큐즈가 되고 양해가 될 것 같은데 해령면 고교 문제는 진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건데 두 사람 갈등 문제로 이러면 이 두 사람 다 다음에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대변인께
혹시 권혁 의원님이랑 노 시장님은 사이는 어떠세요? 그래 여기서 물어봐요. 아니 하도 이제 둘이 갈등이 이제 갑 국회의원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하고 하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같은 당이나 뭐 소속 이런 걸 떠나서 네, 네. 네. 시장 대 국회의원으로서는 네, 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권혁 의원님이요? 예예. 예. 예. 이 문제로 오늘 그렇지 않아도 권양 의원 한번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이걸로 한번 이주제도 넣어서 한번 제가 초대해서 다음에 또 네. 만들어 보죠 뭐. 예, 예. 네네. 그리고 사실 김문수 의원 인터뷰는 가장 뜨거웠던 거는 아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중앙에서도 기사 많이 나왔어요. 당직 얘기예요. 그거 한번 그날 그 왜 지역위원장을 계속하냐 이거거든요. 그때 방송 나간 거 제가 따로 띄워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역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아픈 네, 질문이지만 네, 드릴게요. 네, 네. 그때 방금 나는 그 미국 행위 그렇게 나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근데 그때 사과하시면서 네. 오셔갖고 사과문 발표하면서 당직을 내려놓겠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지역위원장 계속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건 이제 왜- 몇 그것도 가지 그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부분도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야 어찌 됐든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잘못을 제가 저질렀으니 네네. 무조건 사죄하고 모든 당직도 내려놓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보좌관이 이제 썼는데 네. 제가 당직 얘기는 솔직히 진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알아서 써서 올려라 했더니 아마 이제 보좌관들 회의에서 그럼 당직도 다 하는 게 맞다고 했고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있어서 아니 그냥 잘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거 내려놓는다 그러고 아무튼 잘못했다고 해야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풀리지. 거기에서 또 뭐 비겁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리 욕심내 가지고 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당에서도 이런 사연을 이제 제출했더니 중앙당의 당직은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다. 네. 예, 뭐 하셨죠? 중앙당 뭐 이제 당직. 직능위원회 부의장 네. 그것도 사퇴를 했고 원래 이제 검찰 독재 윤석열 검찰 독재 그 대책위원회 제보센터장도 그거 맡고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자리를 내놓고 그 중앙 당직은 사퇴했으니. 네, 다만 이제 그 오히려 당에서나 이렇게 이제 야 지역구원이 그 지역위원장을 사퇴해버리면 이게 또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하냐 이게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하면 네, 힘이 그러니까 많이 없어지죠. 그 정도의 어떤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오히려 열심히 해갖고 잘 그걸 보완하고 지역 주민 당원들 지역 시민들 잘 섬기면서 네. 만회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뭐 여러 기사 나온 얘기인데 먼저 이세훈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래고 정말 민주당과 당원들 입장에서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당이라고 했었어도요. 보좌관에게 알아서 써서 올려라. 그리고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으면서 자기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천권이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는 끝까지 지키려는 부분이 진정성이 없는 자기 변명을 방송에서 했어요. 저는 이런 어떠한 태도와 발언들이 평소에 어떤 태도로 국민과 시민을 대하는지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전남에서 민주당은 85%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굳이 뭐 이재명 대표까지 믿는 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그 이현택 부대변인. 근데 뭐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때 그 중요한 시기에 왜 미국을 갔냐 그리고 그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사과문에 당직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왜 내려놓지 않았냐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실망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김문수 의원께서는 사과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사과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것도 좀 믿고 기다려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당직의 지역위원장도 들어가잖아요. 예, 뭐 자리 욕심이 아까 없으시다고 이제 방송에서 들었는데 자리 욕심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뭐 3.1절
어찌 보면 그런 어떠한 행사 때 좀 불쾌했던 감정들을 시도 의원들을 대변해 가지고 이렇게 표출하게 하는 거 이게 과연 자리없음이 없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 이게 만약에 뭐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다 뭐 시도 의원들 대변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댓글 안 달거나 좋아요를 안 누르면 되는데 뭐 댓글 다 달아주고 좋아요 계속 눌러주고 이래요. 또는 그런 거 보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송 나오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는 그날 그 얘기 들어보면 이분이 비행기를 늦게 탔어요. 그러니까 10시간 넘쯤 걸리잖아요, 비행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늦어서 참석 못할 것 같으니까 보좌관한테 사과문을 빨리 내라라고 하고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 보좌관들이 사과문을 작성하고 김문수 의원이 비행기 있으니까 그걸 주고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작성한 거고. 근데 자기가 와서 보니 당직 얘기까지 있었는데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했지만 그냥 잘했다 하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의 그 변명이 나는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굳이 그리고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내려놓는다는 건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네, 뭐 요 정도까지 몰아붙여야 될 일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네. 이한테 아니, 이제 당에서 또 판단을 해준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책임지는 것은 이제 당에서 다시 또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위원장이 단순히 그 자리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지역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시도위원들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내려놔 버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민주당도 곧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지역위원장 공석에 두고 또 지역위원장 뽑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지금 네. 대규모 전투를 앞두고 힘든 일정이 민주당 차원에서 있다고 봐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판단들을 좀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의원실에서 하고 김문수 의원이 한 거예요. 예. 앞으로 예. 더 잘해 나가실 겁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믿고 제발입니다. 저도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저희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김문수한테 좀 심심한 사과를 좀 드려요. 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제가 이게 아닌데 다른 얘기 길게 했어요. 다음에 한번 이 주제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30 보수화 이 문제인데 네. 각각 2030 보수화가 각각 각 당에서 두 분께서는 이게 실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헛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 어떻게 보는지부터 얘기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보죠. 예. 좋습니다. 먼저 이세훈 누가 먼저 할까요? 네. 우선 그 2030 보수화가 실제인가 삭신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2030 보수화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대 남성의 72.5%가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를 했고 2030 세대까지 합하면은 57%가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20대 남성의 58.7%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2020년 이전에는 진보 성향 정당에 사실상 몰표를 줬었거든요. 2030 세대가. 예, 그런데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2년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 정당의 표를 반반씩 나누어줬었습니다. 근데 57, 58.9 모르면 어쨌든 과반을 넘었네요. 네. 보수화가. 네. 그러니까 팩트다. 네. 현재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방금 이세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표 정확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네. 있었고 이 구속영장 신청하는 66명 중에서 2030 남성이 29명, 44%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 그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 자꾸
청년들한테 고맙다라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를 비롯한 그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그 찬성 집회에 나오면서 마치 청년들이 그 탄핵 찬성을 한 듯한 그런 아니죠 탄핵 반대를 그렇죠 반대죠 네,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면 맞아요. 지금 22대 대선에서 20대 남성이 36.3%, 민주당 36.3%, 국민의힘이 58.7% 어유. 예. 했고요. 그다음 30대 남성도 42.6%가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을 52.8%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맞네. 높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조사도 봐보면 여론조사요. 여론조사 꽃이 그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여기를 보더라도 20대 남성이 민주당이 19.1%, 국민의힘이 48.4%, 30대 남성은 민주당을 32.1%, 국민의힘을 38.5%.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 보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끝내야 되나요? 예. 네. 얼마나 남았죠? 30초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예. 네.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예. 요조는 이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는 다르다라는 것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수치로 보는 것은 2030이 2020년 이후로 보수 쪽을 찍고 있다 네. 하는 것은 수치로 보여진 것이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됐고 각 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세훈 국민의힘 순천시의원,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